다음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주택건설 사업체로서 주택조합은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 사업에 대하여 건설된 주택 및 주택건설을 위한 대지에 대하여 뭐뭐뭐한 이후부터 입주 예정자가 그 주택의 대지 및 대지의 뭐뭐뭐를 하는 동안 입주 예정자 동의 없이는 해당 주택 및 대지의 저당권, 지상권 또는 등기되는 부동산 임차권 등을 설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일단 이것은 이제 입주 예정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금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주 예정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거나 아니면 입주 예정자에게 좀 손해를 주더라도 정당한 사정이 있거나 하는 것들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일단 입주 예정자 동의 없이 그랬죠? 동의를 받으면 할 수도 있어요. 저당권 설정 등을 금지하는 건데 할 수 있고. 그럼 이제 언제부터냐 하면 입주 예정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시기부터인데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착공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입주자 모집을 하게 되는데 입주자 모집하려면 이것도 입주자 모집 공고를 위해서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공공사업주체의 경우는 입주자 모집할 때 승인 안 받아도 돼요. 그리고 여기는 주택거의 주택 입주자를 모집할 때는 승인 받아야지만 왜냐하면 우리 그 주택법에 있는 요건과 절차에 따라서 모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엄격하게 통제를 해요. 근데 상가 건물 복리시설 입주자 모집할 때는 신고만 하면 됩니다. 그것도 공공사업체는 이런 승인 신고 필요 없어요. 자, 공공이 아닌 민간사업체는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을 받아야 돼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그래서 이때 공급계약을 체결한 분양 신청에서 공급계약을 체결한 갑이 있다고 칠게요. A와 갑 간에 공급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럼 갑은 그때부터 입주자로 선정이 됐죠? 입주자로 선정된 뭘 가져요? 지위를 가진다. 이거 양도할 수 있다. 여기는 투정상 외 여기서는 법이 정한 일정한 기간 동안에 이것도 전매가 제한된다 하는 거예요. 자, 입주자로 선정되지 분양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자, 주택건설 대지 주택건설 아직 안 했죠. 대지를 여기에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이러면은 또는 타에 매각하거나 이러면 어떻게 되면 여기 이 권리를 침탈할 수 있잖아요. 못하게 하는 거죠. 이제 언제부터 못하냐면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과 동시에 신청일로부터 못해요. 시작일로부터. 그리고 건설된 주택 이것도 이제 주택 건설하고 나서도 일정한 기간 동안에 입주자 요 갑이 여기 입주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갑 입주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입주 가능일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가능일. 다른 말로 사업주체가 입주 예정자에게 통보한 입주 가능일부터 60일까지 못해요. 왜 60일까지요? 그거 지나면 얘가 포기할 수 있잖아, 입주를. 마냥 도와줄 수 없죠. 여기 계약금, 여기 우리는 선분양이기 때문에 그런데 선분양, 후분양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계약금 이 사람이 5억짜리 아파트에서 1억 냈어요. 근데 이 사람 때문에 계속 기다려야 돼요? 처분 못하고? 안 되겠죠? 그러니까 며칠까지 기다려줘요? 60일. 입주 가능일,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가능일부터 며칠까지 이걸 타에 처분하거나 저당권 설정하거나 전세권 설정하거나 부동산 임차권 등기되는 임차권 설정하면 안 돼요? 60일까지. 그거 지나면 이제 저당권 설정해서 돈 빌려서 쓸 수도 있는 거죠. 공사금이 갚아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60일이에요. 입주 가능일,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가능일 8월 20일부터 60일까지.
못한다는 거고. 언제부터 못한다고요? 여기 이제 분양, 주택을 건설하기엔 대해지. 이것도 저당권 설정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입주자 보직 공고 승인 신청과 신청일로부터 못하는 거예요. 신청일로부터. 그런데 조합주택을 건설하기엔 주택건설대지는 사업계획 승인 신청하면 사업계획 승인이 있으면 여기 있는 조합원들 가불병정은 이때 입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해요. 이제 여기서 조합원 가입 신청한 것 자체가 분양 신청한 거예요. 조합원 된 것 자체가 서로 어쩌면 이게 뭔가 입자로 선정될 수 있는 자격을 이미 어느 정도 취득한 거예요.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 받으면 입자로 선정된 지위를 이때 취득해요. 조합원들은. 그러니까 이건 조합주택이기 때문에 사업계획 승인 신청과 동시에 그걸 못해요. 그래서 조합주택은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부터 언제까지? 60일까지. 일반주택은 입자보직 공고 승인 신청일부터 60일까지. 여기에다가 저당권 설정하거나 여기다 저당권 설정하거나 이런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이제 입주예정자 동의가 있거나 아니면 사업주체가 부도파산으로 사업체 A가 부도파산해서 이걸 B로 바꾸기 위해서 이걸 명의를 B로 바꿔요. 입주 예정자에게 피해를 주는 거예요. 입주 예정자를 그나마 구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사업체가 부도파산 안 나는데 너무나 부실해서 여기 이제 신탁회사가 보증을 하면서 대신에 네가 가진 걸 나한테 신탁해라. 신탁은 소유권 넘겨주는 거죠, 겉으로. 신탁해라. 가능해요? 신탁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야지 이 사람이 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사람 살리기 위한 거거든요. 그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 저당 잡혀가지고 얘가 술 먹는 데 쓰는 게 아니고 이 사람한테 중도금 같은 거 상환한 자금을 융자해 준대요. 된다, 안 된다? 된다.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택 구입 자금을 융자해 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다. 이런 것들은 가능하다. 자, 얘한테 피해 주는 거 안 되는 거예요. 얘한테 피해가 안 될 것 같으면 돼요. 이 사업 주체가 바뀌는 것도 피해가 그나마 구제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얘가 얘로 바뀌면 우리한테 좀 손해가 될 수도 있는데, 될 수 있죠. 근데 얘가 없어지는 것보다 낫잖아요. 사업체 변경으로 소유권 이전되는 가능해요. 자, 구제도 무한정 구제받을 수 없잖아요. 언제까지? 60일까지만 한다는 거고. 알 수 있죠. 그런데도 이 못된 짓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나라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저당권 등을 설정하면 안 된다는 등기를 부기 등기해야 돼요. 소유권 등기에. 언제 하느냐? 입주아보직 승인 신청과 동시에 해야 돼요. 여기도 사업계획 승인 신청과 동시에 해야 돼요. 조합주택의 경우에. 여기 주택에 대해서는 이걸 타에 처분할 수 없는 주택이라는 것을 부기 등기해야 돼요. 언제? 부부인데? 부부가 뭐예요? 보존 등기와 동시에 해야 된다. 부기 등기를. 주택의 경우에는 부기 등기를 언제요? 이걸 처분할 수 없다는 것을 저당권 설정하거나 전세권 설정하거나 등기되는 임차권 설정하거나 할 수 없다는 등기를 언제 해야 돼요? 소유권 보존 등기와 동시에 해야 된다. 이거 알라오자. 이거 부부. 또 하나 부부 있잖아요. 분양가 상한제 저공택 같은 것들은 입주하고 나서 일정한 기간 못 파죠? 그 못 판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돼요. 그걸 혹시 모르고 매수한 선의의 피해자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 한다? 소유권 보존 등기가 동시에 부기 등기해야 된다. 전매 제한 대상 주택이면. 그래서 거기 주소는 모르더라도 부부 알라. 부부지만 부부가 뭔 말인가요? 그냥 일단 부부는 같아야 된다. 부부는 같아야 되니까 부기 등기는 언제? 보존 등기 이렇게 그냥 외우라는 거야 이제. 하나만 외우면 안 되고 이해하면서 하다 보면 이 두 가지가 서로 힌트가 돼서 알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얘하고 얘가 다르잖아요. 시점이 다른 거 제가 하라고 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어떻게 알아요? 어려운데 죽겠는데. 하나도 어려워 죽겠는데. 신청과 동시에 해야 돼. 신청과 동시에. 언제부터 금지가 돼요? 그러니까 신청과 동시에 금지되니까 언제부터? 신청일부터. 신청일. 하청일이 아니고 신청일. 왜냐면 하청일 얘기 나온가 옛날에 서수함과 하청일이 한일 자동 펌프 광고를 했는데 나이가 좀 든 사람 많은데 그게 성공했어요, 망했어요. 망하면 우리는 사업 망하면 맨날 뭐가 생각나요? 저당권 생각나요. 저당권. 사업 망한 사람 치고 저당권 설정 안 한 사람 없을 거예요. 저당권이니까 누구요? 하청일 아니고 신청일. 신청일 됐습니다. 자, 그럼 볼게요. 다시 읽어볼게요. 주택조합은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 이후 하청일 아니고 무슨 일? 신청일.
사업계획 승인 기억 못 해줘요. 신청일은 기억하시라 이거야. 그리고 이제 조합이 아닐 때는 요거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일이거든요. 근데 앞에 있는 거 2개 붙이려고 하지 말고 열심히 노력하지 말고 신청일로부터 입주 예정자가 그 주택 및 대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며칠까지 60일까지 기간 동안 입주 예정자 동의 없이 못된 짓을 하지 못한다. 부기등기 반환은 못된 짓은 무효로 한다. 선등기 반환은 등기니까 무효예요. 자, 1번 신청일 60일 답 끝났네요. 2번 신청일 신청할 수 있는 날 아니고 신청할 수 있는 날부터 60일. 3번 4번 5번은 승인일 틀렸어요. 다 신청일 아니잖아요. 이렇게 해서 딱 말을 해주면 공식으로 딱 떨어지는 것도 있고 아닌 것들은 좀 더 읽어봐야 돼요. 답이 이제 몇 가지 있으면은 또 몇 가지 더 읽어봐야 되겠죠. 이제 요거는 딱 1번 공식에서 딱 떨어져서 신청일 60일. 여기 이제 좀 더 어렵게 내면 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아니고 3번쯤에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일로부터 이렇게 내면은 둘 중에 하나죠 이제. 그럼 그때는 이제 찾아야죠. 뭐 거기서 둘 중에 하나 뭐 찍어야죠, 여러분들. 왜 이렇게 불확실하게 강의시키느냐? 그게 훨씬 확률이 높으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다 외우면요. 확실할 것 같아요?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언제부터? 신청일부터 며칠? 60일 제대로 한 거죠. 2번 주택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한국공사가 사업체인 경우에 복리시설 입주자 모집할 때 신고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근데 이제 시험에서는 한국공사를 안 나와요. 공공사업주체 이렇게 나와요. 이제. 2번 지방공사가 사업체로서 견본택을 건설했어요. 이제 견본택을 건설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일반 사업자는 이제 견본택을 건설해서 이걸 이제 제출해야 되는데 국제한방은 견본택을 이제 건설을 했다 그러면 했을 때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출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국제한방도. 왜냐하면 얘네도 뒤에 가서 약속을 어기면 안 되니까. 그럼 이제 제출받은 자는 몇 년 이상 보관해야 돼요? 사용 검사를 받은 날부터 몇 년? 2년 이상 보관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방공사가 이제 견본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이때는 이제 제출해야 되고. 분양가 상한제는 공공택지 자동 적용이지만 관광특구 몇 층? 50층 적용받지 않는다. 4번 도시형 주택 적용받지 않는다. 싼 거 하나 비싼 거 하나 기억하라 했죠. 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있으면 며칠 이내 분양가 심사위원을 설치해야 된다. 이거 시도지사도 틀렸네 보니까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는 건데 며칠 이내? 며칠? 내가 시도지사도 틀렸네 하는 것은 며칠이 틀렸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요거 있는 30일을 내가 며칠 물어보겠어요? 며칠? 20일 이내 설치 운영해야 된다. 그래서 정리를 해줄 때 자꾸 정리 한 가지 공별은 복습을 열심히 안 하는 거예요. 역시 그냥 외우는 게 아니고 충분히 외울 수 있게 자꾸 내가 정리를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을 해줬어요. 대신에 이걸 외우라고 안 했잖아요. 이거는 못 외우거든요. 여러분들이 기억을 못하거든. 절차를 이걸 완벽하게 이 분양사업 업무를 한번 해본 사람 알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기억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그러니까 이걸 하라고 하죠. 다시 여기 볼게요. 그냥 하나만 보면 안 돼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경우에 여기가 이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에요. 그러면은 사업주체가 사업계획 승인 신청하면요. 그때로부터 20일 이내에 분양가 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을 구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사업주체가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서 착공해서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했어요. 그러면은 여기 처음 이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할 때 공공택지는 자동 적용. 그리고 국장이 지정 공고하게 되면 국장이 시정군수구청장에게 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라는 사실을 통보를 해줘요. 그럼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업주체에게 이곳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라는 사실을 입주자 모집 공고하면서 공고해라 이렇게 지시를 해요. 그럼 사업주체가 공고를 해야 돼요. 다 똑같은 말들이에요. 투기지구 누가 공고해야 돼요? 이건 이제 국장이 공고하지만 그건 이제 변론을 하고 그리고 시장군수구청이 공고합니까?
아니고 이 사업 주체가 공부해야 돼요. 그래 이렇게 말하죠. 팔아먹는 놈이 하자도 알려줘야 된다. 이것도 그냥 하자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일정하게 못 팔아먹으니까. 그거 알려주고 팔아야 돼요. 안 알려주고 팔아야 돼요. 만약에 부동산 중개사 시험이 자격증 합격하면 10년 후부터 개업할 수 있대요. 그럼 그거 알려주고 부동산 시험 공부해야 되는 거지. 부동산 시험 공부하면서 그럼 안 알려주면 안 되겠죠. 이거 하죠. 이거 전매 제한 10년 될 수 있잖아요. 알려주고 공부 누가 사업 주체가 알려줘야 돼요. 그걸 시장 구조증량 지금 알고 있잖아요. 자기가 국장이 통보받았으니까 여기가 공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거예요. 그러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분양가 그런데 이제 이 사업 주체가 사업계획 승인 신청하면 여기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라서 시장구조증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입주자보지 공고할 때 여기다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됩니다. 그리고 분양가는 이렇게 해서 산정했습니다. 해가지고 분양가격 산정한 것을 시장군수구청에 제출하죠. 그럼 이게 과연 타당한 분양가인지 법정 분양가를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누가 심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게 분양가 심사위원회예요. 걔는 미리 구성돼 있어요. 여기. 사업계획 승인 신청한 날부터 얼마 이내에 설치한다? 20일. 근데 그 절차를 알아도 이 숫자를 외우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제 20일과 관련해서 제가 다른 학원에서 낮에 특강하는 것은 일부러 그 분양가 요거를 문제를 그냥 한 6문제를 쭉 연달아 냈는데 기억하라고. 공공택지 자동 저기예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정은 국장이 정하는데 어디다 가느냐면요. 잘 보세요. 투기 과열 지구 중에서 12개월간 아파트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 2배 초과한 지역. 앞에는 기억하지 마세요. 만약 이걸 물어보면 틀리세요. 할 수가 없어요. 정리를. 글자를 다 외울 수는 없잖아요. 분양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 얼마를 초과했어요? 2배 초과한 지역. 최근 3개월간 전년 3개월 같은 기간에 비해서 주택 매매 거래량이 주택 매매 거래량도 그냥 뭐 거래량인가 보다 이렇게 하세요. 왜냐하면 여기 조정 지역은 또 분양권 전매량이거든. 이거 틀리게 안 할 거예요. 틀리게 하면 틀려야 돼요. 그것은 기억 다 하는 거 안 되는 거니까. 전년 동기 대비해서 얼마 이상 증가한지요? 20. 잘 감사합니다. 기억을 20% 이상 증가한 지역이에요. 최근 2달 동안 분양이 있었던 2달 동안 주택 청약 경쟁률이 몇 대를 초과한지요? 5대. 국민 규모는 몇 대예요? 10대를 초과한지요. 그래서 일부러 내가 여기를 시험내 이렇게 해서 괄호에서 한번 내봤어요. 기억하라고. 쉽게 일단. 내면 얘를 낼 거예요. 얘를 열보다. 이거 3개월 괄호 한 적도 있었어요. 근데 이거 몰라도 찾을 수 있었어요. 다른 거 알면. 자, 몇 배 초과했어요? 12개월 틀리게 안 할 거예요. 이거. 몇 배? 2배. 얼마 증가했어요? 20%. 그리고 얘인데 그냥 2달 동안 했어요. 왜? 2자 다 기억하라고 한번. 2로 통일해서. 자, 며칠 안에 해라. 20일. 그럼 이제 분양가 상한제 관련되니까 20을 숫자를 정리 다 한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라니, 그렇게 공부할 때 그냥 안 되니까. 물론 40일 하나 나오는데 그 40일은 얘가 지정을 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해제 요청하면 분양가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심사를 거쳐 40일에 해제 여부를 통보하라는 거고, 해제 여부 통보는 40일이고, 이건 다 공통이에요. 4개가. 분양가 하면 심사위원회 며칠? 20일. 몇 배 초과했어요? 2배. 몇십 퍼센트 증가했어요? 20%. 2달 동안 몇 대면? 5대1, 10대1인데, 그래서 2자를 쭉 정리하면 그 옆에다 붙이면 조금 쉽지 않을까. 여기도 2자 같다, 2자. 이제 그날 복습하는 그 진도별 특강이다 보니까 그럴 때도 수가 있어요. 그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 동영 40문제 하면서 요거를 6문제 낼 수는 없잖아요. 제가 주택법에다가. 그러니까 뭐 정리 안 되지만 그건 이제 우리 학원의 특징이니까, 이제 그 학원의 특징이니까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물론 정리해서 해주는 건 해요. 제가 정리해서 해줍니다만은 유학집에도 정리가 돼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5번 숫자 외울 수 있죠? 그래서 까먹어도 또 이제 내가 한 번 정도 정리해주면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은 할 수 있겠죠. 이제 복습은 하셔야 돼요. 복습 안 하고서는 될 수는 없습니다. 3번. 옳은 것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택의 분양 가격은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된다. 당연하고요. 택지비, 건축비, 땅값, 건물값 이렇게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도 용지비용, 시설비용 하는 게 똑같은 거예요. 용지비용은 택지비용이고 시설비용은 건축비용이고 같은 말이죠. 한국공사가 사업체로서 입자를 모집할 때는 시장 군수구청장의 승인 필요 없죠? 승인 신고 필요 없고 이제 공공주택 사업주체 이렇게 나올 겁니다. 사업주체가 복리설 모집할 때는 승인 받을 필요 없이 뭐 하면 돼요? 신고하면 되고 신고. 사업체는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택에 대해서 입자 모집 승인을 받았을 때 분양 가격을 공시해야 돼요. 분양 가격 공시해야 되겠죠? 사업체가. 근데 이게 이제 좀 어려운데 그냥 가격 알려주고 팔아먹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읽으세요. 공공택지는 사업체가 하는 거고 공공택지 아닌 지역은 시장 군수구청장이 분양 가격을 이제 산정하도록 있는데 뭐 구별은 그냥 해서 강의 안 하겠습니다. 특별히 나오면 그냥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관광특구 150m 이상 적용돼야 안 돼요? 안 된다. 자, 4번 틀린 것은 군수는 입자 모집 승인을 할 때 마감자재 목록표의 열람을 받은 마감자재 목록표 열람을 입자가 요구하는 경우에 공고해야 되죠. 그래서 사용 검사 후 2년간 보관하라고 했잖아요. 2년 이상. 부득이한 사유로 내가 사업계획 승인 받을 당시에 마감자재와 다르게 시공하는 경우 있을 수 있죠. 품절이 있다라든가 그럴 때는 당초 마감자재와 같은 질 이상으로 해야 되겠죠. 사업주체가 마감자재 목록표의 자재와 다른 마감자재를 시공 설치하려는 경우에 그 사실을 입주자에게 당연히 알려야 될 거고요.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 분양가 상한제 이거는 자동 적용되죠. 도시형은 적용되지 않고 공급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렇습니다. 공급질서는 우리가 이렇게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격을 말하는 거예요. 자격을 팔면 안 돼요. 공급계약 체결하고 여기 입자로 선정된 지율량도 하는 건 돼요. 이건 분양권은. 그죠? 이건 되는데 여기 내가 될 수 있는 거 자격 뭐요? 입주자 저축 증서. 양도하면 돼요? 안 돼요? 이거에서 이렇게 되면 양도해도 돼요. 이거 안 돼요. 또 뭐였죠? 무슨 사채? 주택상환사채. 주택사채. 양도하면 안 돼요. 그리고 11조에 따라서 조합원으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양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리고 무허가 건물 확인서 그리고 무허가 건물 철거 예정 증명서 또는 뭐 건물 철거 증명서 이런 것들은 이제 그 무허가 건물 가진 자에게 철거하면서 우선권 줄 수 있거든요. 양도하면 안 된다. 이주대책 대상자로서의 지위 안 돼요. 지위는 뭐만 돼요? 선정된 지위. 상속받을 수 있다 없다? 상속받을 수 있다 없다? 처당 잡힐 수 있다 없다? 있다. 상속과 처당은 돼요. 그래서 하면 됩니다. 1.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조합원 지위의 증여.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거죠? 이제 안 되고 주택상환사채 저당은 돼요. 저당.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조합원 지위의 매매를 위한 알선, 광고 다 안 되는 거죠. 전화 광고도 뭐 당연히 안 되는 거고 입자 저축 증서를 증여하는 것, 교환 다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주택 상환세 이렇게 나오면 이건 양도 안 된다고 해야 되고 주택 상환사채만 단독 문제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여기에 이러한 경우에는 양도하거나 중도에 상환하거나 양도할 수 있다 하는 말 나와요. 세대원 모두 이 주택 상환사채로 공급하려는 해당 지역이 아닌 지역으로 모두 이주하고자 할 때, 해외로 이주하고자 할 때, 2년상 체류하고자 할 때, 상속받은 주택으로 이주하기 위해서 이게 필요 없기 때문에 이걸 양도하는 거, 이런 될 수 있어요. 여기서 물어보면 이제 양도 안 되는 거, 기본원칙. 그럼 말이 붙어 있으면 그걸 생각해서 찾아야 되고. 여기는 한 문제가 꼬박꼬박 나왔는데 이것만 가지고 매번 내니까 심심하니까 이제. 왜냐면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꼭 내요. 전매제 안 하고 이거하고. 그래서 근데 이제 이거 그러면은 위반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것을 발급받았어요. 또 양도받았어요. 이럴 때는
무효로 할 수 있다. 공급계약을 체결했어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한번 들어볼 수 있어요. 아파트 값이 막 떨어졌어요. 미분양 사태예요. 취소할 수 있다 그래야 되겠죠? 뭐 유리하게 해석하면 되잖아, 우리한테. 그죠? 얘는 제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입주하면 사업주체가 법이 정한 가격의 주택 가격을 지급하면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입주한 자에게 퇴거를 명할 수 있다. 그리고 10년 범위 내에서 10년까지 입주자 자격을 제한할 수 있어요. 지금 딱 정해져 있는데 적발된 날로부터 10년 안에 시점까지 딱 정해놨어요. 전에 3가지였는데 유학집에 제가 3가지를 써놨는데 공부는 안 하기로 했어요. 너무 어려우니까. 근데 지금 단순화돼서 그 불법적인 행위를 한 것을 적발한 날로부터 10년간 이제 공급계약 체결할 수 있는 입주자 신청 자격을 박탈해야지. 그러니까 딱 정해져서 좀 쉬워졌어요. 10년 동안 10년만 기억하기로 했는데 어차피 자, 10년 동안 금지돼요. 10년 동안. 그리고 형사처벌도 할 수 있죠. 몇 년? 3년. 벌금 얼마야? 3천만 원이야. 벌금에 처할 수 있다. 6번. 금지된 행위가 아닌 것은 조합원지의 매매, 주택상환사채 매매 알선, 공공사업 시행으로 인한 이주대책에 따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지위의 매매나 매매를 위한 알선이나 매매를 위한 인터넷 전화 광고. 매매 안 된다는 데서 다 나오는 거죠. 뭐 광고도 매매가 금지되는데 광고할 수는 없는 거고.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증서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발행한 건물 철거 확인서의 매매 다 안 되고.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관한 고문의 일부이다. 다음 과례의 숫자를 올바르게 연결해선 2 곱하기 5는 10은 다 적용된다고 했어요.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은 여기는 과열지역과 위축지역이 있을 수 있는데 과열지역 2개월간 해당 지역에 공급되는 주택 청약 경쟁률이 몇 대 1을 초과했어요? 5대 1. 국민규모는 10대 1. 그리고 다음 해당되는 곳에서 주택 분양 계획이 전달보다 30% 이상 감소한 것. 얼마 이상 감소했어요? 30%. 분양가 상한제는 몇 %였어요? 20%. 그 2로 정리 딱 했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안 헷갈리시죠. 만약에 조정 대상지역 나와도 30%예요. 투기과열지구 조정 대상지역의 과열지역도 분양권 전매량이 3개월간 전년 대비해서 30% 증가한 지역인데 그건 불용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유학집에는 했는데 그건 하지 말고 그냥 투기과열지구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은 정확히 알고 들어가자. 정리해드렸으니까. 막연하게 하지 말고. 그래서 투기과열 2 곱하기 5는 10은 다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그 나왔다면 괄호넣기 하면 5대 1, 10대 1이에요. 국민규모가 10대 1입니다. 이제 여기 분양가 상한제 적용은 20%. 2로 쭉 했으니까 좀 기억날 거예요. 자, 투기과열지구 몇십 % 감소했어요? 30%. 근데 괄호가 감소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감소해요? 증가해요? 감소. 투기과열지구는 그 지역에 해당 지역이 전국 평균 주택 포급률 이상이어야 돼요? 이하여야 돼요? 이하. 자가주택 비율이 이상이에요? 이하예요? 이하. 1순위자에 비해서 그 지역의 주택이 부족해야 돼요? 남아야 돼요? 부족해야 돼요. 다 공통점이 뭐예요? 주택이 부족한 거. 부족한 거. 많을 때 비싸요? 부족할 때 비싸요? 부족할 때. 그래서 저번 주에 말했나요? 다이아몬드로 만들어진 별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거기서 다이아몬드가 비싸다고 싸요? 다이아몬드로 만들었대, 별이. 비싸요, 싸요? 그 지역에 가면 다이아몬드 흔하고 그랬는데 다 처치곤란인데 싸지. 사람들이 욕심을 안 내요. 왜 욕심 안 내요? 많은 흔해 빠졌으니까. 왜 다이아몬드 우리나라 사람 지구인들이 욕심내요? 귀하니까. 자, 투기 과열지구 하려면 부족해야 돼요. 자, 30% 이상 감소. 주택 공급률이 이하 이상. 이하. 부족하다는 거 연상하면 돼요. 부족한 것이 뭐예요? 투기 과열지구. 네, 혹시 감소 이것도 물어볼 수 있으니까 또 이해해주고. 퍼센트 나오면 분양가 상한제는 몇 %? 20%.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은 몇십 %? 30%. 2 곱하기 5는 10은 다 공통. 자, 8번 옳은 것은 국장이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거나 해체할 경우에 관할 시장 군수구청장과 협의해야 된다. 자, 이것도 공통인 거 확인하면 읽어보겠습니다. 국장이 지정할 때는 시도지사의 의견을 드려야 돼요. 누구? 시도지사.
의원들. 다 공통이에요. 이 중에서 시도지사도 지정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뭐예요? 투기가지고 투시도죠. 그러면 이제 시도지사도 지정할 수 있어요. 국장은 다 될 수 있고 시도지사도 지정할 수 있어요. 근데 국장 지정할 수 있고 국장이 지정할 때는 시도지사 의견 들으면 돼요. 시도지사가 지정하려면 국장과 협의를 해야 돼요. 시도지사는 그러니까 협의가 안 되면 지정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장의 의사를 굉장히 존중하는 거죠. 의견 듣는 것은 의견 참고만 하는 거니까 좀 무시할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아랫사람은 무시하면 안 돼요. 근데 윗사람은 무시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니까 국장은 의견만 듣고 시도지사는 뭐 해야 돼요? 협의를 해야 된다. 이거는 뭐 거의 뭐 글자의 뭐 의미, 그냥 국어 사전적 의미인데 이걸 물어보니까 어쩔 수 없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다른 것들은 내가 뭐 동의, 인가, 승인, 승낙 이런 말 구별하지 말라고 자꾸 하는데 왜냐면 그 글자 다 기억할 수 없으니까 여기는 물어볼 수 있으니까 좀 기억을 해주시고. 그러니까 1번은 이제 시도지사 의견 듣는가 틀렸고 투기가 알지고 지정 후 주택 가격이 안정이 됐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해제를 요청할 수는 없고 시도지사가 국장에게 시장군수구청장이 시도지사에게 해제를 요청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따로 나눠서 안 나와요. 시험에서 그냥 법문에 있는 그대로 나와야 돼요. 법문에는 국장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통째로 나와요. 통째로. 해석상으로 얘는 얘한테 일 것 같기도 한데 반대 해석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통째로 나와요. 왜냐하면 그 국장에게 누가 해제를 요청할 수 있어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국장에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얘네들하고 맞추면 여기도 하지 말란 법은 없을 거예요. 자. 토지 소유자는 해당 사항 없어요. 3번 1년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 회의를 소집해서 투기과열지구의 지정에 유지 여부를 재검토해야 된다. 왜냐하면 투기과열지구 주택시장은 5년마다 하면 너무 더디죠. 그래서 해마다 해야 돼요. 1년마다. 그리고 이제 필요할 때는 2번처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때때로 해제를 요청할 수도 있고 스스로가 해제를 할 수도 있고 국장이나 시도지사가. 4번 투기과열지구에서 전매되는 거에 나오니까 전매까지 봐야 되겠네. 자, 지정 절차 한번 봤고요. 자, 투기과열지구 조정지역, 분양가, 공공택지 외의 지역에서의 건설 공급된 주택은 얘네들은요 분양권만 전매가 제한돼요. 분양권은 뭐예요? 지위. 선정된 지위만 전매가 제한돼요. 얘는 분양권, 선정된 지위뿐만이 아니고 입주하고 나서 이 주택도 전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최장 10년까지 제한되고 있어요. 지금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에서. 10년까지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제 올해 상반기까지는 최장 8년이어서 대통령령으로. 근데 이제 대통령령 문재인 정부에서 아파트값을 어떻게 잡겠다 해가지고 강력하지. 법에 10년까지 할 수 있도록 했으니까 대통령령을 개정해서 수도권이면서 공공택지면서 투기과열지구면서 주택가격이 인근 지역보다 80% 이하일 때는 미만일 때는 10년간 제한을 받고 있어요. 그 요건을 다 갖춰야 되는데 요건을 여러분들이 나는 그냥 말했지만 여러분들 기억할 필요 없고 10년까지 할 수 있다는 거 마세요. 자. 얘네들은 분양권만 전매되는 거예요. 얘네들. 그것도 아파트 건설 공급이 너무 늦어서 입주가 굉장히 길어지면 5년이 상한선이에요.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권 전매 제한돼요. 근데 입주를 저거 이제 내가 공급계약 체결하고 나서 입주로 선정되고 나서 아파트가 입주를 이제 공사가 완료가 안 돼가지고 뭐 7년 됐어요. 7년 동안 금지되는 게 아니고 5년이면 풀려요. 어쨌든 뭐가 제한돼요? 분양권 투기과열지구. 이게 이제 제한되는 거 관련됩니다. 주택 제한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기존주택 제한돼야 안 돼요? 당연히 안 되는 기존주택은 더군다나. 그래서 뭐 기존주택, 주택 이런 거 나올 수 있어요. 투기과열지구에서. 읽어보겠습니다. 4번인가? 투기과열지구에서 제한되는 전매는 상속을 포함하고 상속은 다 됩니다. 틀렸죠? 이혼으로 입자로 선정된 지위나 주택을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주택 전매 제한을 적용한다. 맞아요. 적용하지 않는다. 자, 여기까지 나왔네. 다음 거까지 다 보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이걸 이제 금지를 하고 있지만, 요거까지 금지를 하고 있는데, 이게 또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는 풀리죠?
부득이한 사정, 세대원 모두라고 바뀐 데가 있고 전원으로 그냥 남은 데도 있고 그래요. 지금 법에서. 저는 다른 행정구역인데 요거만큼은 다른 데서 그냥 다른 행정구역 그랬어요. 내가 가진 것을. 근데 이거는 주택을 새롭게 분양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한을 좀 해요. 수도권으로 가면 돼야 안 돼요? 특별시로 가면 돼야 안 돼요? 다른 광역시 이런 데만 돼요. 그리고 상속받은 주택으로 이전하는 경우. 해외로 이전하는 거. 해외 몇 년 이상 체류? 2년 이상 체류하려는 경우. 응답식고. 다음에 또 내가 지금 요거 분양받은 주택에 대해서 경매, 공매가 진행되는 경우. 이걸로 날리는 것보다 전매할채를 줄 수 있어야 되겠죠? 내가 이주대책 대상자로 선정되는데 아파트를 내가 받지 못하고 있다가 분양받았어요. 근데 이주대책 대상자로서의 주택을 공급받게 됐어요. 그게 조건이 더 유리할 수 있겠죠. 그리 이주하기 있으면서 이거 파는 것도 가능할 수 있어요. 이혼 안 썼네. 이혼으로 양도하는 경우. 또 이거는 전부 되는데 배우자에게는 얼마만 줘야 돼요? 혼인 중에는 일부만 증여할 수 있습니다. 일부 증여하려는 경우.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이거에서 거의 나오는데 이거 물어볼 때 있어요. 사업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제 이 분양권은 나의 권리면서 내가 중도금, 잔금을 치러야 되는 의무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자기 책임을 마음대로 떠넘기면 안 돼요. 남에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권리자, 얘는 사업주체는 또 얘도 권리자이면서 의무자이죠. 그러니까 사업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근데 이제 만약에 주택이 건설돼서 끝났어요. 얘 사업주체 이미 있어요, 없어요? 얘는 가버렸어요, 이제. 이 주택,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은 누구한테 동의받아라? 한국공사 동의받아라. 지방공사 사업주택은 지방공사 동의받아라. 그래서 왜 또 그런 거예요?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전매 차익을 철저하게 환수하기 위해서 한국공사가 우선 매입할 수 있다. 내가 팔려고 그래도 아까 시가보다 싸게 공급받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외국 갈 때 팔겠습니다 했더니 한국공사가 아니야 내가 살게. 아주 전매 차익을 회수를 하려고 할 수도 있어요. 시가로 못 팔게 할 수 있어요. 주택은 누구한테 동의받는다? 한국공사. 지방공사 있으면 지방공사. 그리고 이제 한국공사가 우선 매입할 수 있다. 여기까지도 지문에 나와야 지. 왜냐하면 여기는 이제 하도 많이 해서 거의 알아요. 이제 이거 되면은 수험생 중에 한 70% 이상이 맞춰요. 그러니까 이제 이론까지 같이 지문에 나오는 거지. 이것만 나오면 주는 문제. 이론까지 나오면 그래 조금 확률이 이제 좀 떨어지죠. 그리고 전매 제한 주택에 대해서 또 할지 모르니까 사는 사람 선량한 피해자를 받고 이것도 3년 3천만 원 벌금 있을 수 있잖아요. 이 두 가지는 요거는 기억하라고 했죠. 제가 형사처벌. 그래서 이 주택을 전매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부기등기해라. 그 부등기 언제 한다? 소유권 보존 등기와 동시해야 된다 이거예요. 동시에. 그게 이제 4번, 5번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자, 9번. 전매 제한 기간 중에 있다. 갑이 주택을 전매할 수 있는 경우는 그랬어요. 세대원인 갑의 아들을 결혼으로 갑의 세대원 전원이 서울로 이전하는 경우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갑이 상속받은 주택으로 상속받은 주택으로 이전하면서 나머지 세대원 다른 주택으로 이전하는 경우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상속받은 주택으로 전원이 이전해야 돼요. 세대원 전원이 몇 년간 해외에 체류하고자 할 때, 2년 이상 체류하고자 할 때. 갑의 가족은 국내에 있고 갑은 해외로 이주할 때 안 돼요. 전원이 이주하고자 할 때. 갑이 주택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려고 할 때 이건 돼요. 10번. 안 돼 있으면 빨리 집에 가서 해달라고 그러세요. 주택법을 들이밀면서 된다고. 10번. 전매 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한되는 전매는 매매, 증여, 교환, 상속, 그 밖의 권리 변동을 포함하는 모든 행위가 해당된다. 틀렸죠? 상속은 해당사항 없어요. 상속은 받을 수 있다. 토기가를 찍어서 건설업된 주택이 입자로 지워버리고 이체도 있지도 않고요. 출지 당시에는 이게 있었고 틀렸어요. 이거 답도 아니었어요. 이거 할 때마다 꼭 이제 질문을 하신 분이 있어서 그러는데 지워버리고. 3번. 상속받은 주택으로 세대원 일부 안 되죠? 전부가 이전해야 돼요. 4번.
전매 행위가 제한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택을 공급하는 경우에 그 주택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없음을 소유권에 관한 등기에 부기등기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위반하면 무효예요. 무효. 형사처벌도 되고. 주택은 언제 한다? 무슨 등기와 동시에? 보존, 그렇죠. 보존 등기와 동시에 해야 된다. 법을 위반해서 전매가 이루어진 경우에 사업주체가 전매 대금을 지급하고 해당 입자로 선정된 지위를 매입해야 된다. 그럴까요? 아파트 값이 떨어졌어요. 매입해야 될까요? 매입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이제 그건 기억할 수 있을 거예요. 자, 11번. 사용검사가 있고 나서 갑이 주택단지의 일부 토지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소송에 따라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하게 됐다. 옳은 것은 칠판에 또 한번 설명해주고, 자, 매도 청구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지구단위 계획과 관련된 매도 청구. 80%만 확보했을 때는 10년 안 된 사람이면 매도 청구할 수 있고, 그런 공부했죠? 리모델링 허가 결의를 통과한 조합의 경우에 허가에 찬성하지 않은 자에게 매도 청구할 수 있고, 하나가 더 있죠. 매도 청구. 입주하고 나서 주택에 입주를 했는데 여기는 대지의 일부가 남의 땅인데 허위 그런 가장 등기된 그런 허위 소유권자에게 매수해서 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실질적인 소유자가 이걸 회복하게 됐어요. 그럼 그 자에게 의뢰라고 친다면요, 의뢰에게 여기 이제 사업체는 다 떠났어요. 이제 얘네들은 다 분양 끝났으니까 여기는 입주자들이 이 사람에게 매도 청구할 수 있다. 매도 청구 의사는 이 사람의 소유권을 회복한 날부터 2년 안에 매도 청구 의사가 송달이 돼야 돼요. 몇 년? 입주자들이 4,000명이 있는데 전부 소송에 매달리면 필요 없고 3,000명이 동일하면 대표자를 선정해서 그 사람이 소송을 하면 3,000명뿐만 아니고 반대한 1,000명에게도 다 소송 결과가 효력이 미쳐요. 얼마가 동의하면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4분의 3 이상. 이 대지가 굉장히 많은 면적일 때는 안 돼요. 사업체에게 너무 큰 과실이 있으니까. 얼마 미만일 때? 5% 미만일 때는 매도 청구할 수 있다. 뭐를 기준해서 매도 청구할 수 있다? 시가, 감정가격, 공시지가. 시가죠. 시가. 소송할 거예요. 또 이제 이 사람 안 판다 할 거니까. 시가를 기준해서 매도 청구할 수 있다. 시가. 저기도 시가였죠? 매도 청구. 그리고 이제 리모델링 경우에는 집합건물법에 따른다 되는데 그건 뭐 틀리지 않을 거고, 그걸 뭐 시가에 따른다 해가 틀리지 않아요. 나온 다른 집합건물법 나올 수 있는데 다른 데 답이 있어요. 자, 시가. 자, 그래서 이걸 때 2, 3, 4, 5 해서 2, 3, 4. 얘는 법이 다행히 75%안 바꿔놨어. 실제로 4분의 3으로 돼 있어. 지금 시험에서도 4분의 3으로 나와요. 2, 3, 4, 5. 자, 1번. 공시가로 매도를 청구할 수 있다. 국가조차 공시가로 수용을 안 해가는데 우리가 뭐라고 남의 땅을 공시가로 뺏어옵니까? 말이 안 되고. 대표자 선정할 때 대표자는 복리서를 포함해서 주택 소유자 전체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선정한다. 맞고요. 대표자를 선정해서 소송을 하는 경우에 그 판결은 동의하지 않은 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미친다. 갑이 소유권을 회복한 토지 면적이 단지 전체 면적의 5% 미만일 때만 되는 거예요. 넘을 때는 뭐 소유자, 왜 남의 거를 소유자 전원 동의했다고 막 뺏어옵니까? 말이 안 돼요. 5% 미만일 때만, 과실이 적을 때만 인정해 주는 거예요. 얼마 이내에 매도 청구 의사가 송달해야 돼요? 2년이죠. 소유권 회복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송달돼야 돼요. 1년 지나도 아직 2년 안 됐으면 할 수 있습니다. 토기 조정 옳은 것은 국장은 시도별 주택보급률이나 자가주택 비율이 전국 평균을 초과하는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자, 전국 평균을 초과하니까 여기 아파트가 많아요, 적어요? 많잖아요, 많잖아. 투기과열지구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이번 시도지사는 주택의 분양, 매매 등 거래가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주거정책심의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위축 지역도 조정 대상이 될 수는 있어요. 누가 지정할 수 있다? 공부 열심히 했잖아요, 지금. 국장이지. 투기과열지구는 시도지사 가능하지만 그래서 투시도였잖아요, 투시도. 투기과열지구 지정기간은 3년을 하다 이런 말 있어요?
없어요. 1년 지나면 지정의 유지 여부를 검토를 하는 거지 몇 년 동안 한다 이런 게 없어요. 투기가 예상되면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투기관리로 지정할 때 시장군수구청장 의견 듣는 거 아니에요. 연장도 그렇고 뭐 연장이란 거 없고요. 자, 지정할 때 국장은 시도지사 의견 듣고 시도지사는 국장과 협의하는 거고. 투기과열직으로 지정이 됐어요. 주택에 대한 전매 행위가 제한됩니까? 아니에요. 분양권만 제한되는 거예요. 조정지역입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장에게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맞아요. 시도지사가 할 수도 있고 시군구장이 할 수도 있어요. 얼마 이내에 통보해 줘야 돼요? 40일. 다음 페이지 1번. 틀린 것은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는 불행히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 자격 요건, 재당첨 제한, 공급 순위 등에 맞게 주택을 공급받아야 된다. 너무 당연하고 뻔하기 때문에 시험에 나올 일은 없어요. 그냥 맞는 말이고 주택 공급 규칙에 맞아야 되고. 사업주체가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택의 분양가격의 구체적인 명세, 산정 방식, 감정평가기관의 선정 방법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시도지사가 정한다 아니고 국가적인 국가 정책이니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국장이 정한다, 부령으로 정한다를 구별해서 외우지 말라고 했어요. 시도지사가 정한다 이런 뜻 있으면 틀렸다. 마감자재 목록표 제출받은 것은 사용검사 있은 날부터 2년 이상 보관했다. 4번 사업주체가 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불행히 정하는 바에 따라 벽지, 바닥재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틀리게 안 나올 거고. 부득이한 사유로 아까 봤고요. 알려서 마감자재 목록과 다른 마감자재 설치할 수 있다. 2번 저당권 설정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등. 사업체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 사업에 따라 건설된 주택이나 대지에 대해서 일정 기간 동안 해당 주택을 공급받는 자의 동의 없이 주택이나 대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다. 며칠까지? 60일. 뭐뭐 한 날부터 60일. 하청일, 신청일. 신청일로부터. 사업주체 파산 등으로 사업체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 및 대지를 처분할 수 있다. 주체가 바뀌면은요. 그 바뀐 사업주체에게 넘겨주는 거. 처분에 팔아먹고 도망간다는 게 아니고 그 바뀐 사업주체에게 소유권 넘겨야 되겠죠?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저당권 설정이 제한되는 기간은 입주자 보직 공고 승인 신청일부터 입주 예정자가 해당 주택 및 대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까지가 아니고 8월 20일까지가 아니고 그날로부터 60일까지 기간 동안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이 60일까지. 사업주체는 입주자 보직 공고 승인 신청 전에 해당 주택 건설지는 해당 주택을 공급받는 자들의 동의 없이는 양도 또는 제한 물건을 설정하나 압류 등이 될 수 없는 재산임을 소유권 등기에 부기 등기해야 된다. 현실적으로는 틀린 말 아니라고 보더라도 법에 있는 조문을 그대로 써줘야 돼요. 그래도 어려운데 입주자 보직 공고 승인 신청과 동시에 부기 등기해야 돼요. 진짜 전에가 아니고 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전에 한들 뭐 그걸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법에 대해서 그대로 써놔야 돼요. 왜냐하면 이걸 보고 자꾸 이런 글자라고 공부를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나라도 착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얘는 나와도 막 무시하고 틀리게 안 해놨고 믿고 너무 어려우니까 부분만 기억하시라 이거예요. 주택은 언제 한다? 무슨 등기와 동시에? 보존 등기와 동시에. 그거는 기억을 해라. 그거는. 얘는 까먹더라도. 이렇게 부기 등기한 후에 대지를 양수하거나 제한물을 설정하거나 즉 부기 등기에 반하는 그런 물권 행위를 한 것은 그 효력을 무효로 한다. 이거 하려고 이렇게 등기를 한 겁니다. 4번까지 보고 10분 쉬겠습니다. 입주자 보직 공고 승인 신청일 후 입주 예정자가 당해 주택 및 대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60일까지 금지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여기까지 나올 가능성은 뭐 많지 않다고 봐요. 어쨌든 입주 예정자 또는 입주자의 권리를 방해하는 행위들, 방해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하지 말라는 거죠. 가등기 담보권을 설정해서 소유권이 이전될 가능성이 있도록 하는 것. 안 되겠죠.
지상권을 설정해서 그 땅을 내가 사용 못하고 거기다가 막 농사 짓고 있어요. 입주했더니. 안 되겠죠? 주택에 내가 입주하려고 했더니 전세권을 설정해가지고 사업주체가 그러니까 전세권을 설정자고 그 누군가 들어와서 막 전세권자가 돼서 뭐 살고 있어. 안 되겠죠. 저당권을 설정해서 빚을 못 갚으면 처분될 것 같아요. 안 되겠죠? 당해 대지에 대해서 부동산 임차권을 설정하는 거. 요거는 이제 금지를 안 하고 있지만 왜냐하면 내가 입주하면 쫓아내면 돼요. 요거는 이제 그 채권자고 얘는 이 사람은 사업주한테 채권자고 나는 물권자이기 때문에 이제 등기되는 임차권을 안 되는 거 또는 민법상 대항력을 가진 임차권 설정하는 거 안 된다.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그렇게까지 틀리긴 안 할 거예요. 그 민법 문제라고 보여지는 거지. 오늘 공법에서 그것까지 세밀하게 물어볼 가능성은 없다. 어쨌든 우리의 권리를 침탈할 가능성인 것들은 못하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시면 돼요. 다 외울 필요 없고. 왜냐면 아까 막 신청일 60일 이것만 잘 기억해도 거의 찾을 수 있는 건데. 4번. 입주행자 보호대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초합은 입주행자 동의 없이는 주택건설 대지를 신청일로부터 60일까지 매매, 증여 등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없다. 등록사업자인 사업체는 건설된 주택에 대해서 소유권 보호존 등기와 동시에 부기 등기를 해야 된다. 주택은 보호존 등기와 동시에 부기 등기, 부부. 한국공사는 주택건설 대지에 대해서 입주아보지 공고 승인 신청과 동시에 이 한국토지공사가 저당권 설정해서 그걸로 대출받은 돈을 가지고 해외로 날라버린다 하는 데 있어요, 없어요? 없죠? 부기등기 할 필요가 없다. 국지 한방은 필요 없어요. 부기등기 후에 해당 대지나 주택을 양수하거나 제한물권 설정한 경우에 그러한 행위는 무효로 한다. 판례에 따르면 제가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당연히 안 하겠죠. 5번은 그 밑엔 용어들이 공공택지 물어보는 문제인데 너무나 좀 정확하지가 않아요. 용어가 한두 개 고칠 게 아니기 때문에 안 하겠습니다. 5번 지워버리세요. 용어가 좀 부정확해서 10분 쉬었다가 6번부터 보겠습니다.